개강할 때부터 기다렸다. 여름방학 시작합니다. 후! I say 여름, You say 방학, 여름, 방학, 여름. 방학. 예, 네. 오늘은 어디를 추천해 주실 거죠, 영은 씨? 여름에 가장 핫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핫한 곳이라면 사하라 사막?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야. 더운 거 말고요. 가장 핫한. 뭐라고 표현해야 하죠? 아하,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름에 가장 핫한 곳은 바로 여름하면 물놀이죠. 국내 여행을 가더라도 해수욕장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데요. 해외여행도 바다가 아름다운 곳, 물놀이 하기 좋은 곳이 여름의 핫플레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찾아가 볼 여행지는 여름 휴양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름 휴양지는 진짜 많잖아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발리, 사이판, 괌, 보라카이, 세부. 네, 그래서 첫 번째 코너. 그래서 어디 가라고? 에서 여름 휴양지들을 꼼꼼하게 비교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눈부신 태양, 비치색 속이 투명한 바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볼 수 있는 알록달록한 산호초, 야자수, 선텐, 여유로움. 이런 비슷비슷한 느낌이 연상되는데요. 가장 자기에게 잘 맞는 끌리는 휴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 휴양지의 특색을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어디 가라고? 여름 휴양지 발리, 사이판, 하와이, 괌, 보라카이, 푸켓, 세부. 어딜 가야 할지 감이 안 오셨죠? 이 모든 곳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꿈의 휴양지를 찜하세요. 네, 먼저 발리부터 알아보죠.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조인성 나오는 드라마요. 그 이후로 여름 휴양지로 발리가 진짜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네, 발리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섬이라고 해요. 리조트가 무척 발달되어 있어서 신혼여행으로 가는 짱 비싼 고급 풀빌라 리조트부터 1인 여행객이 갈 만한 리조트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발리의 바다는 에메랄드 빛이에요. 마냥 이쁘기만 한 바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바다처럼 파도가 세고 색이 짙어요. 그래서 스토쿨링이나 스쿠너 다이빙처럼 아기자기한 해양 스포츠보다는 서핑하기에 좋아요. 발리는 도시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이쁘고 물가도 비교적 착한 편이에요. 그리고 발리는 신들의 섬이라고 할 만큼 독특한 신들의 문화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전통적인 느낌이 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다에서 서핑, 그리고 힌두교 문화 유적을 관광하고 싶다면 발리를 가는 것이 좋겠네요. 발리로 가는 비행기는 직항으로 가면 150만 원 정도의 12시간이네요. 경유로 가면 25시간 걸리는 대신 80만 원이면 다녀올 수 있겠어요. 물가가 싼 편이라고는 하지만 꽤 비싸네요. 다른 여행지도 한번 둘러볼게요. 네, 사이판은 괌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국령 서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 남부에 있는 섬 중 가장 큰 섬으로 기후는 열대성, 평균 27도 정도 온도라고 해요. 사이판에서는 마하가섬 패러세일링이 유명하대요. 보트에 끈을 묶어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건데요. 푸른 바닷물에 살짝살짝 스치며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 청량하고 상쾌할 것 같아요. 막 찍어도 그림이 된다고 하는 멋진 풍경에서 활동적인 패러세일링, 스노클링을 즐기고 정글 투어도 할 수 있다니 탐험가의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면 사이판으로. 사이판은 직항 4시간 30분으로 60만 원에 다녀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에서 이벤트 가격으로 48만 원에 비행기표를 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발리보다 훨씬 싼 비행기표 값이 진짜 좋네요.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편이라고 해요. 사이판 옆에 있는 괌 역시 천혜의 자연과 에메랄드빛 바다를 자랑하는 휴양지예요. 괌은 면세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비싼 제품들도 괌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서 대체로 쇼핑을 즐기러 많이 간다고들 해요. 또 괌에는 정글이 있나 봐요. ATV로 정글 투어도 할 수 있고요. 정글 리버보트도 탈 수 있네요. 고대 참으로 조개의 생활터전도 둘러볼 수 있고 야자수 잎으로 수공 예품을 만드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글도 신기하지만 역시 바다도 빠질 수 없죠. 사이판에서 할 수 있는 스노클링, 패러세일링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돌핀 크루즈라는 것도 있대요. 돌핀 크루즈,
돌고래 쇼를 보는 건가요? 수족관에 갇혀있는 돌고래가 아니라 직접 소형 크루즈를 타고 해안으로 나가서 야생 돌고래 떼를 직접 감상해 볼 수 있대요. 열대어 낚시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또 해중 전망대라고 해서 바닷속의 진짜 모습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괌에서는 라스베거스 쇼와 중국 기예단의 절묘한 공연을 볼 수 있는 샌드캐슬 공연도 볼 수 있대요. 괌으로 가는 비행기도 약 4시간 30분에 6,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볼 휴양지는 바로 알로하 하와이입니다. 네, 이름마저 익숙한 와이키키 해변은 파도가 약하고 경사 또한 심하지 않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에요. 해수욕, 일광욕, 수상스키, 서핑 등 해양 스포츠도 즐길 수 있대요. 해양생물공원도 있어서 돌고래, 펭귄, 바다표범, 바다거북, 상어 등 여러 쇼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사이판의 야생 돌고래 쇼와 달리 공원에 있는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요. 또 바다 말고도 즐길 거리가 있는데요. 괌 사이판은 정글이었다면 하와이는 휴화산, 할레아칼라 산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신다면 할레아칼라 국립공원에서 어필과 다운힐이 유명하니 한번 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와이는 직항 12시간에 130만 원 정도 하네요. 많이 비싸군요. 지금까지는 남태평양에 있는 휴양지를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 휴양지 푸켓, 보라카이, 세부로 가볼게요. 먼저 푸켓을 볼까요? 태국에 있는 푸켓은 아시아의 진주라고도 불리죠.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밤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밤에도 재밌게 놀 수 있대요. 푸켓은 바다가 예쁘고 잔잔해서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에 좋아요. 피피섬, 카이섬 등 많은 작은 산호섬들이 있어서 스노클링을 하기도 좋고 물이 굉장히 맑아요. 보트를 타고 몽키 비치에 가면 원숭이들이 헤엄쳐서 보트 위에 올라오고 그런다고 하네요. 다른 동남아 지역보다 먹거리도 뛰어나대요. 밤에 신나게 놀고 많이 먹고. 잔잔한 자연보다 활기차고 사람 많이 만나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푸켓으로 가면 되겠네요. 푸켓은 직항으로 가면 6시간 30분에 75만 원 정도, 경유로 가면 14시간에 65만 원까지 있네요. 물가는 저렴하고요. 이번엔 필리핀 세부를 한번 볼까요? 세부는 필리핀 3대 도시로 꼽히는 곳으로 포르투갈이 필리핀을 침략했을 때 세부를 기지로 삼았던 역사가 있어서 유럽의 건축물을 볼 수 있는 곳이래요. 스노클링은 어느 휴양지나 거의 다 할 수 있지만 세부에는 특별한 스노클링이 있대요. 네, 바로 고래상어와 함께하는 스노클링. 고래상어는 고래 같은 상어인데요. 최대 몸 길이가 18m라고 합니다. 세부 오슬로베는 해변 가까이에 늘 고래상어가 있어서 야생의 고래상어를 물속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고래상어가 사는 곳이라 수심이 좀 깊어서 심해처럼 푸르딩딩하고 조류가 심해서 바닷물이 출렁거린대요. 조금 색다른 스노클링이죠. 근데 세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바로 알고 세부 여행을 계획하는 게 좋겠죠? 세부 비치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대요. 여름 휴양지로 유명하다 보니까 보라카이나 사이판과 같이 에메랄드빛 푸른 백사장 비치가 당연히 있겠거니 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물론 그런 비치가 있긴 하지만 세부 외곽으로 투어를 하거나 배를 빌려서 잠시 들릴 수밖에 없다고 해요. 상상 속의 그런 비치는 리조트에 있는 인공 비치라고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투숙객들만 갈 수 있대요. 겉으로 보기엔 덜 화려한 바다까지만 스노클링으로 바닷속에 들어가면 역시 아주 멋지다고 해요. 그리고 물가가 싸긴 해도 어마어마하겐 싼 건 아니래요. 우리나라보다 싸지만 체감 물가가 낮진 않다는 거. 아무래도 관광지로 몇십 년 동안 유명해서 그런가 봐요. 마지막은 세부가 필리핀이라 위험할 것이다. 치안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 기본 안전 수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안전한 여행지라고 합니다. 세부로 가는 비행기는 필리핀 항공 직항으로 가면 4시간 30분, 45만 원 정도예요. 오, 직항 비행기 중에는 제일 싼 가격인 것 같네요. 그쵸. 마지막으로 비교해볼 휴양지는 마찬가지로 필리핀에 있는 보라카이입니다. 세계 3대 해변으로 유명한 화이트 비치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백사장의 깨끗한 풍경이 마치 천국에 온 듯한 착각을 준다고 할 정도래요. 해질녘 화이트 비치의 선셋이 그렇게 예쁘대요. 선셋 세일링이라고 해서 선셋 속에서 작은 보트를 타는 것도 가능해요. 보라카이에서도 다이빙을 즐길 수 있고요. 패러세일링이랑 바나나 보트, 호핑 투어도 할 수 있대요. 호핑 투어가 스노클링이죠. 보라카이에서는 패러세일링을 25,000원 정도에, 바나나 보트를 4,000원 정도에 즐길 수 있대요. 사이판은 패러세일링이 6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 확실히 동남아로 가니까 비용이 확 줄어드네요.
해변이 아주 유명하긴 하지만 보라카이 최대 상업지구인 디몰에서 색다른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즐겨볼 수 있어요. 디몰 전체가 축제의 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번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망고가 많아서 순도 100%의 망고 주스, 망고 쉐이크, 망고 빙수 등 망고 음식이 많대요. 근데 보라카이로 가는 길은 좀 복잡해요. 공항이 바로 없어서 근처 칼리보 공항으로 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고요.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카티클란 선착장으로 가야 해요. 선착장에 도착하면 방카보트라는 필리핀 전통배를 타고 보라카이로 이동할 수 있어요. 좀 귀찮긴 하네요. 네, 지금까지 해외 휴양지를 조목조목 살펴봤는데요. 대체로 남태평양으로 갈수록 이국적이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동남아는 가격이 싸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밤문화가 발달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조용하고 이국적인 게 좋고 정글도 궁금해서 사이판이나 괌을 가고 싶은데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동남아도 비교적 싸긴 하지만 그래도 며칠 놀 건데 비싼 감이 없지 않고요. 그래서 마지막 보너스 휴양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어디죠? 혹시 제주도? 제주도는 거의 한 번씩은 가본 곳이라 왠지 익숙한 것 같고 상상하는 에메랄드빛 바다는 없었던 것 같죠? 제주도에서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는 수학여행에서 다 가봤어요. 섭지코지, 정방폭포, 허브동산, 용눈이 오름, 승마체험 감귤농장. 제주도 별로 안 가고 싶은데요? 에이, 하지만 그건 편견이에요. 제주도를 휴양지처럼 방문하면 또 색다른 매력이 있어요. 외국 휴양지에서 봤던 스노클링과 다이빙은 황우지 해안에서 할 수 있고요. 중문 해수욕장에는 패러세일링도 해볼 수 있어요. 5만원 정도라 동남아보다 2배의 가격이지만 뭐 비행기 값 생각하면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세속각에서는 카약도 할 수 있대요. 하지만 에메랄드빛 푸른 비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함덕 해수욕장이나 협재 해변을 가면 에메랄드 해변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 해외 휴양지 못지않게 완벽한데요. 네, 제주도까지는 편도 5만원에도 갈 수 있으니까 해외 다녀오기 부담스럽다 하신 분은 제주도는 어떠신지요? 오늘은 세계 그리고 제주도 휴양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서 여름이 방학! 오면 좋겠어요. 방학 동안 알바해서 꼭 에메랄드 비치에 갈 거예요. 에메랄드 비치요? 네, 그 전까지 꼭 남자친구 생기시길 바랍니다. 잔인하시네요. 두 번째 코너에서 계속 만나요.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 막상 해외에 도착했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첫 해외 방문이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다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번 주는 여행지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은씨, 혹시 우사인 볼트를 상대로 소매치기를 시도한 도둑을 들은 적이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 우사인 볼트를 상대로 소매치기요? 와, 그 사람 진짜 대담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우사인 볼트가 그 사람을 따라잡지 못했대요. 와, 그 사람 소매치기 말고 차라리 육상을 했으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참. 동영씨, 만약 해외에 나가서 소매치기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하하, 유니스트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정동영 못 들어보셨나요? 소매치기범 정도야 제가 손쉽게 따라잡죠. 아, 우사인 볼트도 못 따라잡는 소매치기범도 있는데 동영씨가 어떻게 따라잡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만약 소매치기를 당한 것을 직감한 경우 큰 소리로 헬프를 외쳐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피해가 있을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서 도난 신고 증명서를 만들어야 하고요. 와, 저는 무조건 따라잡을 생각만 했는데 해결 절차가 꽤나 복잡하네요. 맞아요. 하지만 도난 신고 증명서를 작성하더라도 분실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났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답니다. 이때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귀국 후에 도난 신고 증명서로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대요. 그렇군요. 그럼 여권용 사진과 복사본은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또 여행 경비를 분실했을 때는 재외공간이나 영사 콜센터를 통해서 신속 해외 송금 지원 제도로 미화 3,000불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와, 정말 좋은 제도네요. 근데 영은씨, 저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제가 해외에서 다치는 것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집 떠나서 다치면 정말 서럽고 답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이요? 아,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만약 해외여행 중에 상해가 발생하여 병원을 이용할 때는 한국관광공사의 저스트 터치 앱을 다운받아서 아픈 부위와 증상, 통증, 기간 등을 다양한 상황에 활용해서 앱으로 소통할 수 있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위급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와, 아, 근데 외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행 전에 될 수 있으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자 보험? 그런 것도 있었군요. 맞아요. 동영 씨, 혹시 이번에 개봉한 영화 샌 안드레아스 예고편 혹시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만약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상상도 하기 싫네요. 근데 갑자기 왜요? 제가 아는 분이 일본 여행을 갔는데 예고편에 나온 것만큼은 아니지만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해외여행 가서 지진 일어나면 정말 답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만약 여행 중 지진을 느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일본 여행 중에는 이따금씩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까운 공터로 피하거나 그게 안 될 경우 아예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건물 안쪽에 들어가면 더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상점이나 건물 주변에서는 위쪽에서 뭔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들어가 책상이나 테이블 밑에서 머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하긴 요즘 건물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또 여진의 확률이 있으니 라디오나 TV를 통해 계속 정보를 얻는 건 필수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 말고도 요즘 대규모 시위나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저는 정의의 이름으로 이런 시위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대규모 시위나 분쟁이 나는 지역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게 좋겠지만 갑작스레 군중이 몰린다면 곧바로 빠져나와 참여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만약 사태가 많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하죠? 먼저 특정 시위대를 대표하는 색상의 옷은 피하고 폭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면 긴급 출국을 하는 게 좋답니다. 갑자기 출국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출국이 힘들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의 출국이 불가피한 경우 영사 콜센터 혹은 제외 공간에 여행지와 연락처를 알려 정부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와, 이 정도만 알고 가도 여행지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맞아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똑똑한 유니스타 여러분은 여행지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게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주 그래서 어떡하라고? 에서는 여행지에서 좋은 추억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두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여름! 방학의 아나운서 정동영, 이영은, 제작 차날의 모용진, 카메라 김태현 박도홍. 편집의 김영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입니다.